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 이후에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개선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조정세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1.58% 하락, 나스닥 지수는 0.9% 떨어지면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파 위원조차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아온 월요일장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작전 세워가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FOMC 시그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유통업종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전망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에서는 서암 기계공업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의 수익률 목표가를 15% 달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FOMC 시그널입니다. 저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떤 말을 할까 주목을 했습니다. 전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사가 제기되면서 이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이 금리 격차도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이번 주에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을 앞두고 또 앞으로 시장 이번 주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그 후반 FOMC 결과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사실상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기 못 박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거 같은 경우 2023년 이후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실상 시장을 상당 부분 지배를 하고 시장 내 안도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6월 FOMC 여기서 실제로 2023년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최소한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금리 0.25%에서 목표 한 0.6% 내외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알려지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이제 조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 사이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 내 계속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은데 FOMC 중간 정책 목표 2가지입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6월 4일과 6월 10일, 6월 4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6월 10일에는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4일에 발표된 고용 지표 사실상 조금 좀 그 시장 예상치, 시장 전망치에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다소간 좀 안정,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하지만 그 물가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일에 발표된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상당 부분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월 비롯해서
그 미국의 그 옐런 마찬가지 어떤 그 발언 가지고 왔었죠. 실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 코로나에 따른 침체가 있었던 작년 워낙 침체됐었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기저효과 부분은 최소한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상당 부분 침착하게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FOMC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점도표 실질적으로 2023년 2차례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점도표상의 어떤 그 가능성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조금 좀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훼손, 유동성 위축에 대해서 축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포커스는 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까? 결국은 처음에는 한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지난 한 2달 전에는 상당 부분 우려감이 있는 그런 목소리였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이지 경기 회복이 없다라면 금리 인상은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 이 부분의 뒤편에는 분명히 경기 회복이라는 강력한 시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인식의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의 상황이 앞으로 거꾸로 2023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시장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너무 조급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수정 내지는 보완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관심 분야 당연합니다. 유동성이라는 부분과 경기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기 회복, 백신 보급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우리나라 이제 1,500만 명을 돌파했죠. 미국 역시 70%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백신 보급, 이에 따른 경제 재개, 리오프닝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시장 다소간 좀 위축되어지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순환매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순환매 기초 체력은 경기 재개라는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2023년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1년 반은 남았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유동성 위축이 오는 것이 아니다. 1년 반이란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만 FOMC의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는데 당장 다다음 달에 있을 8월 잭슨홀 미팅.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번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점도표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다소간 조금 더 강화된 유동성의 위축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0월 말 정도에 아마도 10월 말을 전후해서 시장 내 FOMC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물론 재임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신임, 바뀌게 되는 FOMC 의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 전개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와의 스탠스 그리고 신임
의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10월 달을 전후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 전에 올 여름 그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개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만들어 본다라면 이런 앞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곧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의 부산물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는 상승하고 유동성은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는 롱 플레이만 할 수 있습니다. 숏 플레이는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매도는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그런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모멘텀이 발휘가 되는 리오프닝, 경기 회복 관점에서 경기 회복의 최수혜를 얻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소비 확대와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생산 증가. 이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아직 유동성의 축소 단계로 진입을 하기에는 최소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2년의 시간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조급하게 유동성 위축이 되는 쪽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업종 그리고 경기 회복의 수혜를 얻는 업종. 그러면 경기 회복의 수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종료한 게 아닙니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 업종.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정 확대를 통한 집중 육성 그런 산업을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는 원자재, 친환경, 경기 소재, 4차 산업이 들어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경기 민감 소재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축이라는 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동성이 위축을 고려하고 있는 그 배경은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 회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금 당장 뭐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2023년까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 리오프닝을 지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 재개, 리오프닝이라는 주제입니다. 리오프닝 관심주들 굉장히 시장에서 또 두드러지게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에 백신 접종률도 1회 이상 백신 접종률도 24%가 넘었다고 하죠. 뭐, 이 다른 나라보다 여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 역시 빠르다라는 네. 대한민국에 좀 걸맞는 그런 접종률 상승세였는데 또 내달 1일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시간 확대하고 또 6인 이상 모임까지 또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상승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해서 백신 보급 확산, 결국 백신 보급 확산의 결과물이 경제 재개가 되겠습니다. 경제 재개가 된다라면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 그 소비되어진 돈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생산이 확대가 되고 이런 서로 간의 경제 상황에서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가고 잘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요. 백신 보급 가속도 그리고 또 한켠에는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80명이었죠. 물론 주말 효과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다소간의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근데 한켠에서는 백신 보급이 상당 부분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1,500만 명을 넘었고 미국 그리고 영국, 일본 상당 부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지형, 어떤 형국, 어떤 투자 심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물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다소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는 델타 변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리오프닝 쪽에 상당 부분 시장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떤 그 정책 방향 상당 부분 기울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이 점차 완화가 되어지죠. 사적 모임의 제한 완화 그리고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12시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현재 시장 결국 최대 관심사 생각을 해보면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과 유동성의 훼손 다시 이제 연장선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의 수혜는 경기 민감주와 소재주입니다. 반면 유동성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성장주와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제한된다. 근데 지난주 후반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대표적인 3대 지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다른 다우지수나 S&P 500에 비해서 상당 부분 덜 했다.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하락. 상대적인 양호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지금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눈높이는 유동성의 훼손 쪽보다는 다소간 좀 리플레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키높이를 맞춰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전략 쪽으로 조금 좀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와 유동성 이 두 가지 중에서 혼돈 양상은 나타나지만 결국 포커스는 리오프닝 경기 개선 쪽에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요, 2단계로 진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직접 수혜라는 것 한 가지와 간접 수혜라는 것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직접 수혜 여기에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여권의 도입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백신 서티피케이트도 지금 현재 각국 나름 빠르게 준비하려는 그런 노력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여행이랄지 레저랄지 항공이랄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떤 그 우상향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상향이 피크아웃 되진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간접수혜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업종은 무엇일까? 결국은 원자재와 경기소재, 특히나 운송해운 내구소비재. 우리가 또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식음료에 대한 관심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가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외식이 더 많아지게 된다. 식음료에 대한 관심 꼭 가져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기 개선의 모멘텀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간접 수혜 받는 종목들, 업종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준 의장의 이 증언을 앞두고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지난주에 거래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한 만큼 또 이번 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이번 주 사실상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파월 의장의 하원에서의 증언이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 부분 다수의 연준 위원들 거의 매일 그 발언, 그 증언 증언이 아니라 연설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시장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랄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을 위시한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이번 주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죠. 지금 현재 시장 최대 관심사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FOMC 이후에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말 보따리를 풀어놓을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런 말 보따리, 그 회의의 뭐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들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요. 결국은 향후 미래 그 시기에 대해서 시장은 그 시기의 어떤 그 레인지를 점차 축소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월 내지는 10월 그때의 어떤 그 FOMC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상당 부분 힌트를 제공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결국 FOMC 이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시장의 인식 변화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 것이냐가 아마도 이번 주 상당 부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백신 보급이 가속도를 보이면서 경제 재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 회복의 어떤 그 기대감이 얼마만큼 인플레이션과 잘 연동이 되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 주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 여기에 돌발 변수가 분명히 하나 있어 보입니다.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그 어떤 잠재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변화 보셨을 텐데요. 다우지수가 1.6%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1.3%의 하락, 나스닥이 0.9%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고요. 앞서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블러드 총재가 테이퍼링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조금은 좀 매파로 변한 그런 매파적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냉랭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장이 끝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이런 발언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 부분, 최소한 8건, 9건 이상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규제 완화 조치를 6월 19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6월 21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7월 19일 이후로 연기했다라는 그런 소식마저 전해지면서 다소간 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강하게 위로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하지만 기술주들과 소비주들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상대적으로 그 덜한 이유, 기술주 여전히 낙폭과대 이제 서서히 그 성장 포인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재가 상대적인 낙폭이 적었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델타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향후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밈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여전하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결국은 유동성, 경제 재개, 리오프닝 그리고 델타 변이의 어떤 그 변동성 추이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21일이죠. 이제 6월 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7월 초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이제 경제 어떤 그 지표 쪽보다는 기업 실적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분의 시작은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 종목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아마도 6월 말에서 7월 말 정도까지, 향후 한 달 정도까지는 그런 어떤 그 종목 장세의 영향,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실적 시즌에 임박한 상황에서 성장 산업군, 성장 종목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는 신재생,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절대 빼놓으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상호 간의 외교적인 갈등, 격화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잠재적 불안 요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어떤 그 방송 계속 시청을 해 주시면서 어떤 그 투자 전략 계속해서 보완, 수정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자세 내지는 마인드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대응해야 할 만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연준의 증언이라든지 다른 은행 총재들의 발언들, 연설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쇼티지나 비트코인 변동성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켜보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유통업종입니다. 하반기에 유통업종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유통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업종들, 유통업종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 업종을 2월 내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5월 25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유통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24일 주간에는 5G 중심으로 통신 장비 업종 보았고요. 6월 들어서는 6월 7일 음식료 업종,
24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21일 오늘부터는 유통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월 달부터 이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 식음료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결국엔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제가 시장에서 자신 있고 관심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트래킹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신세계, 21일 호텔신라, 22일 이마트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리포트의 내용과 저의 분석에 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셔야지 무턱대고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이 다 좋아 보여서 샀다라고 하면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주식이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스터디해서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월 20일에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는 휴젤 인수와 관련된 건과 그리고 시장에서 이베이 건이 겹치고는 있는데 사실 이베이는 SSG닷컴의 지분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배로 간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신세계는 휴젤 건이 조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도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이후에 호텔신라를 4월 21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일도 마찬가지로 이날 작전 리포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원 목표가를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어떨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를 4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2일을 차트에서 또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업황이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구간,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전 저점 다시 반등 구간과 맞닿아 있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안일한 행운이나 생각보다 스스로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성장성이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률이 25%였는데 목표치가 25%였지만 25%를 넘어선 현 17일 접종률을 보면 27%를 넘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활동 증가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시너지가 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 대비 이제 성장률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의류에 대한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 외출 증가, 의류 판매 회복으로 연결이 되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구조조정의 결실이 이제 매출 회복을 통해서 빠른 영업이익률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종들의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모습들입니다. 유통업 대부분들이 코스피 상승률이 연초 대비 9% 이상인데 종목들 모두 다 대부분이 그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높은 상승을 거뒀고요. 5월 24일 리포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VGF는 36%, VGF 리테일은 28%, VGF 리테일 지분을 30% 보유한
VGF의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백화점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보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좋았고 백화점 산업 자체의 매출액이 2월과 3월 각각 39% 그리고 77%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또한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 여행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비행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노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부터 지속 중이고요. 4월 이후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도 해외여행과 맞물려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기업들이 이제 GS 관련 그룹인데요. GS 리테일, GS 홈쇼핑이고요. 최근 홍보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요. 합병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모습으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성장률, 수익률이 좀 보여집니다. 이마트는 여전히 좋은 오프라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가 성사 시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 2위까지도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채널들이 대부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각 채널별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더 성장성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전에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학교, 병원, 관광지, 공항 이런 특수입지에 있어서는 출입국이나 외출에 대한 부분들 입점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입지의 회복은 약한 편이었는데 백신 접종률도 일어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 사무실이나 주택가에 있는 일반 입지에 있는 편의점들의 매출 회복은 워낙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특수입지에서의 편의점들도 매출 회복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편의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백화점은 신세계, 현대, 롯데 2분기 이후 수익성 모두 다 조금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상승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백화점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면세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이나 임대료를 매출 고정비가 아니라 매출 연동비로 바꾸면서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면세점이지만 정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고 좋아질 것이 더 많은 점들이 면세점 관련해서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죠. 외식 수요가 증가하지만 워낙 코로나19 때 내식 수요가 증가했고 간편한 요리나 간편한 재료들에 대한 내식 수요의 업황 호조 그런 부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부진한 점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롯데마트나 다른 홈플러스들은 매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가 다시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로 증가할 수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외부 방문객들이 증가했을 때에는 경쟁사 대비 매출 회복 속도가 더 가파르게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 전략을 전 업종에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단연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률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올라있는 기업들을 현 구간에서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기업들을 찾아보시거나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재차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짐은 조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접근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가격에서 내가 접근하는 것이 하반기, 연말까지 이끌어가는 데에 조금 더 전략적 대응이 될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이 유통업종 안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조금 더 찾아서 업데이트할 기업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보이면 그 부분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오늘은 유통업종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매출까지 증가하는 종목들 굉장히 궁금한데 내일부터는 유통업종에 대한 종목들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바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위원님 기분은 어떠셨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시장에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정 시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도 그렇고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코로나가 덮치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감까지 시장에 몰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일수록 저가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일단 그러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만나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처음으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14% 수익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이 새롭게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입을 해서 지금 5거래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 수익 달성했습니다. 빅텍은 손절 기록이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0.3% 상승 보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 CJ E&M이 18% 수익 챙겨가면서 가장 효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 안랩 7.3%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플러스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손실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략들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지금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서암기계공업 6월 15일에 편입됐거든요. 지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 15%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를 충분히 목표가까지 올라왔고 매수가가 6,800원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암기계공업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이런 전략들 좀 궁금한데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서암기계공업을 조금 소형주였는데 제가 이 종목을 넣었던 이유가 주유소 포트에 보니까 너무 민민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채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좀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북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서암기계공업을 포트에 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앞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 이제 대북주들 대체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이제 철도 관련해서 부산부터 출발하는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런 식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간 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철도 테마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대북주들 지금 바닥에서 보면 좀 괜찮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난티라든지, 그리고 대아TI, 현대로템,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경협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할 거 없이 대북 섹터들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타워에 기어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철도 관련주로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 관련돼서 북한의 식량난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끝났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갭 구간, 8,000원이라는 구간을 이제 메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추세 흐름을 타고 좀 더 대북주들과 함께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형주고 실적적인 부분이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모멘텀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선에서의 다시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세적으로도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암기계공업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여러 가지 작전들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